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중국 외교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함께 발표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참석이 예정돼 있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한미일 경제안보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속에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문서화된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이 없어 구체적 합의를 위한 긴 협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에도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며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5차 소환조사 중인 특검은 내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문제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재정 확대 효과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올린 0.9%로 전망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소를 하루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목걸이와 시계 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사위인 전 총리 비서실장과 사업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아쉽긴 하지만 영장 기각에도 사실관계는 인정됐다면서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1,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로 지난 2022년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의 2배에 이릅니다. 중국이 다음 달 3일 열리는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승절 준비단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각국 정상 26명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명단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참석 계획을 밝히고 바로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북한 역시 비슷한 시간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지난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해외 방문은 2023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후 2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다소 전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9년 중국 건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